주문할게요. 혹시 막 웃음이 나는 재밌는 메뉴 있나요? 셰프님,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다. 크리스마스 나는 이렇게 보냈었다. 지금부터 문자로 받아본다. 문자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 인터넷 콩 마이케이는 무료다. 목요일 볼륨을 빛내주시는 분이죠. 권대 윤디와 함께하면서 헤이드의 빈자리가 안 느껴지네요 라고 하셨던 개그맨 이재율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실수를 한 개그맨 이재율입니다. 말실수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저는 항상 오해를 네. 제때제때 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오해하는 게 있다면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신지. 예, 뭐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네. 사실 누나가 자리에 없었을 때도 어떤 제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누나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빈자리가 많이 안 느껴진다. 지금도 같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의미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 네. 그랬군요. 네. 어쨌든 뭐 새로운 DJ들과 네네네.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자리를 비우면서 되게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또 재율 씨를 비롯해서 또 고정 게스트분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믿고 좀 이렇게 본업에 잠시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네. 밥 살게요. 정말요? 진짜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밥을 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선물을 드릴까요? 둘 다는 안 될까요? 혹시? 뭐 옵션이 없나요, 그거는? 그러면은 어쨌든 밥급도 선물급도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좀 분배를 잘 해서 둘 다 좀 받고 싶네요. 두 개를 받고 싶어요? 네네네. 꼭? 네. 양으로? 네. 둘보다 양을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윤디님께서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정말. 그쵸. 너무 잘해주셨죠. 어떻게 좀 들으면서 좀 위협이 되셨다거나 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었겠죠? 아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 자리 나 아니고도 사실 줄 서 있는 사람 너무 많은 거 알고 있고 적당한 위기감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은 작용을 했습니다, 저한테. 네, 그리고 살짝 텐션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훨씬 네. 더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윤디랑 함께하면서 제가 살짝 근데 떠봤는데, 네네네. 뭐 전 윤디라고 하던지 예. 지금은 DJ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스트죠. 윤계. 제가 윤계와 함께하면서 그냥 윤 씨라고 하시면 돼요. 윤 씨. 네네네. 일개 윤 씨요. 네네. 네. 윤 씨와 함께하면서 네. 굉장히 야망이 많으신 분이다. 야망이. 네, 호시탐탐 또 아니, DJ 자리를 노리시더라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네네. 화장실만 가면 여기 앉더라고요. 그 자리에. DJ석에. 야, 그래서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청취자들이랑 비밀 만들고. 중간중간에. 근데 그 모든 네. 것들이 생각해보면 제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성 씨는 참 잘 하신 거고, 네. 저는 제 자리를 더 열심히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알겠습니다. 섹시한 부엉이님께서 재율님, 제가 얼마 전에 재율님 사진을 검색해봤었는데요. 덕재율은 동글동글 귀여운데 깐재율은 은근히 섹시해요. 다음에 볼륨 오실 때 깐재율로 와주시면 안 되나요? 앞머리를 올리면 좀 섹시하다고 하시는데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래요?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이제 올해부터 계속 덕재율로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꽤나 깐재율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또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점점 이마가 넓어지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귀엽다는 말이랑 네. 섹시하다는 말 중에서는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둘 다는 안 될까요, 혹시? 엄마야, 이 사람 진짜로. 뭐 꼭 하나를 정해야 된다면 저는 섹시하다는 말이 그래요? 네, 좀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귀엽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뭐 질렸다기보다는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긴 한데 감흥이 조금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데요? 이미지가? 아, 진짜? 사진이 올라왔네요? 네네, 사진 올라왔는데 네. 와, 완전히 이미지가 다르구나. 이마가 예쁘시네, 맨들맨들하고. 네, 이마도 예쁘고, 네. 다 예뻐요? 웬만하면 다 이뻐요. 그렇구나. 네. 부럽다. 제율맘님께서 네. 제율 오빠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요? 얘기해봐요. 일단 들어는 볼게요. 아, 일단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고 싶다고 한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큰 선물이고, 그쵸. 저는 게임기 받고 싶어요. 게임기? 네, 요즘 또 게임하는 걸 많이 취미를 붙이고 있어서. 그렇구나. 제율맘 실제 어머니는 아니겠죠? 실제 제율 네. 씨 친어머니. 제율 오빠라고 했으니까 또 아니겠네요. 맞네요. 네. 만약에 엄마였다면은 그냥 퉁치는 것도 좋은 서로.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율 오빠라고 하신 걸 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그쵸. 네. 이제 코너를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주제 문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죠. 주문할게요.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다. 크리스마스 나는 이렇게 보냈었다. 자, 이제 곧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인생 최고의, 최악의 크리스마스 썰 공유해볼까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보낸 크리스마스가 가장 찐한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들려주세요. 재율 씨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있나요? 근데 저는 항상 크리스마스 때마다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를 나가는 걸 워낙 싫어하는데, 맞아요. 특히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많고 또 뭔가 뭐 연인들이나 이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그냥 이거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 사이에 굳이 내가 껴있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20대 중반에 좀 많이 다른 사람들이 했었고. 행복한 모습을 좀 보기 싫다라는 그런 그 정도까지는 말씀이시죠? 아니었는데 그냥 공감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 하루만 이렇게 다르게 특별해야만 하는 걸까? 그리고 뭐 30일이나 1월 1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저는 뭐 일출을 보러 간다거나 그런 경험이 없고 사실 항상 집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하는 날일수록 저는 계속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반골 기질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딱히 그런 건 없고 네. 그냥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이게 뭔가 딱히 말이 안 나오네요. 저도 사실 이제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집에 있으면서 항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긴 했었어요. 그래요? 전 그렇지도 않고 뭔가 막 이렇게 즐기는 모습 보면은 또 되게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가긴 싫은 그 어떤 마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실 건데요? 집에서 또 맛있는 거 그래요? 해먹을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24일에 제가 부산에서 콘서트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25일에는 하루 종일 그냥 잘 것 같아요. 너무 잘 된 일이죠. 휴식을 또 취하는 그쵸. 진정한 휴식의 날이 될 수 있겠네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들 소개해 볼게요. 엑소의 첫눈. 엑소의 첫눈 듣고 왔습니다. 헤이지의 볼륨을 높여요. 이재율 씨와 주문할게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크리스마스 기똥차게 보냈던 썰 푼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소개해 볼게요. 경리 크리스마스님께서 작년 크리스마스에 코로나가 확진됐습니다. 아이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같이 사는 언니가 남자친구랑 집에서 파티를 하고 저는 밖에서 시간 때우다 밤늦게 들어갈 거였는데 제가 격리되는 바람에 우리 언니 집에서 파티 못했어요. 깔깔깔깔 신나. 신나게 보내셨네요. 마음가짐이 너무 예쁘시고. 뭔가를 안 했지만 신났네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네. 이게 또 근데 사실 같이 사는 언니가 남자친구랑 집에서 파티를 하기 위해서 밖에서 시간을 때우겠다고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정말 이쁜 마음씨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집에 있을 수 있는 좋은 일인가요? 근데 그렇진 않죠. 또 아팠던 그쵸, 또 거니까. 아프셨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늘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러모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분은 뭘 해도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울릉도 호박이엇님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친과 울릉도 여행을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24일 아침까지 술 먹고 겨우겨우 기어서 나타낸 남친. 결국 배 타고 멀미해서 등 쳐주다 대판 싸웠네요. 승질나.
아이고. 이건 좀 사실 그쵸. 이거는 싸울 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전날 아침까지 술을 드셨다는 거는 사실 다음 날에 생각을 많이 안 하셨다는 그런. 그쵸. 야, 겨우겨우 근데 또. 저였다면 네. 제가 여자분이었다면 네. 정말 속상하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진짜 오늘만 기다리고 음. 어제 오늘 컨디션 좋게 만나려고 일찍 자고 네. 이렇게 해왔는데 야, 그리고 사실 울릉도 여행이라 그러면은 뭐 어디 사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래도 먼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근데 어떤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전날까지 술을 먹었다. 사실 편한 사람일수록 네. 그 약속과 그 만남에 있어서는 진짜 예의를 늘 차려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아침까지 이제 술을 드신 게 누구랑 또 먹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 예를 들어 뭐 여사친이랑 같이 마셨다. 아, 라던가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거의 뭐 법정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싸울 거리가 충분한 것 같고요.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어릴 때부터 목청이 좋았던 애 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산타 옷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어린 눈에 그 산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대성통곡하는 바람에 옆집, 윗집, 아랫집 사람들 다 와서 구경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울면서도 선물은 받았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장난감 자판기였어요. 크크크크. 아, 뭔가 좀 낯설죠, 사실. 야, 그쵸. 어렸을 때는 저도 괜히 그 체육 선생님, 네. 유치원의 체육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고, 어, 산타 할아버지 분장한 사람도 너무 무서웠고, 너무 낯설었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그쵸.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외국에도 사실 광대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삐에로나 이런 분장을 하신 분들을 너무 무섭다. 예를 들면 그분들은 너무나 이제 밝게 웃고 항상 그렇게 하니까 되게 뭔가 섬뜩하고. 어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무서울 수 있겠죠. 그쵸. 비슷한 맥락으로 산타도 갑자기 어떤 분이 나와서 빨간 옷을 입고 막 웃으면서 그쵸. 이게 왜냐면 이것 좀 받아봐 이렇게. 얘기로만 듣다가 실제로 나타나니까 더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나만 솔로님께서 나만솔로님께서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걸스 나잇이니 뭐니 하면서 숙소도 잡고 케이크도 예약하고 파티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남자친구랑 다시 사귀게 됐다면서 바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취소하더라고요. 유유. 그렇게 약속 취소당했어요. 결국 저 혼자 파티했네요. 숙소 취소도 안 되고 케이크는 아까우니까요. 유유유. 와, 진짜. 야. 뭐 다시 만나게 됐으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이해는 되는데 그렇죠. 혼자 남겨진 입장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와. 야, 근데 이분도 사실 만약에 제가 이분이었다면은 친구한테 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 숙소를 남자친구랑 사용을 해라라고 하던가. 그것도 괜찮다. 뭐 내가 이제 냈던 돈은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아득바득 거기 가서 혼자 그 숙소를 잡아서 잘하셨어요, 이렇게 아주. 노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배가 아프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배신한 거니까요. 혼자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숙소에서 네. 케이크도 먹고 할 기회가 사실 살면서 몇 번, 그러니까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쵸. 되게 특이한 추억을 하나 가졌다 생각합시다. 사실 이제 이 혼자 하는 그 활동에 어떤 레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혼자 맞아요. 뭐 보통 카페 같은 경우는 혼자도 갈 수 있는 거지만 뭐 혼자 뭐 고기 고기를 구워 구워 먹는다.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좀 전 절대 못 하거든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부산역 동태님께서 네. 헤이디 부산에선 눈 내리는 날 부산역 앞에서 만나 이 말이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는 말인 거 알았어요. 전 너무 순진했던 나머지 짝사랑했던 동네 오빠의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우리 부산역 앞에서 만나 한마디에 크리스마스의 동태처럼 그 오빠만 기다렸었네요. 아이고. 이게 이제 부산에 눈이 너무 안 와서 이런 말이 생긴 건가? 워낙 눈이 귀해서 그래서 이게 부산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수거인가요? 눈 내리는 날 부산역 앞에서 만나.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 네. 근데 되게 아픈 말이네요. 그러게요. 이 말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니 참. 야, 아니 뭔데 이렇게 돌려서 말하냐? 그러니까요.
이게 또 말투가 또 너무 좀 짝사랑하는 오빠인데 그러니까요. 되게 달콤하게 맞아요. 우리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우리 부산역 앞에서 만나 이렇게 했으면 오해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말투라도 야 우리 크리스마스에 눈 내리면은 부산역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 오빠 농담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달콤하게 말씀을 하면은 믿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기똥차게 보냈던 썰 푼다. 여러분의 사연 4부에 계속 소개해 볼게요. 적재의 따뜻해 듣고 4부에 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헤이즈 볼륨을 높여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끝내 돌아온 내일도 저녁 8시가 되면 내 맘을 위로해줄 볼륨을 높여요. oh, yeah. 헤이즈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헤이지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개그맨 이재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주문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크리스마스 기똥차게 보냈던 썰 푼다. 여러분의 사연 계속 소개해 볼게요. 수미양 가가가 님께서 크리스마스 딱 2학기 기말고사 성적표 나올 시즌이었죠. 그래서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울한 척 연기하느라 힘들었어요. 너무 신나했으면 눈치 보이잖아요. 영리하시네요. 또 긍정적인 분이 또 야, 그렇죠. 등장하셨네요. 이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올 때면은 이제 보통 연기가 들어가죠. 그쵸. 사실 이 기말고사 성적표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럼요. 근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면은 좀 화가 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저는 진짜 늘 2학기가 너무 2학기 기말이 힘들었던 게 추위에 너무 약해서 진짜로 제가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았어요. 특히 새벽에 도서관 갈 때, 네. 그리고 새벽에 도서관에서 집에 갈 때, 네. 그 밤에는 또 칼바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또 멀었어요, 너무. 도서관이. 그래서 진짜 너무 지금 이 겨울에 공부하시는 모든 학생분들 다 힘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또 밥도 제대로 막 든든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헤이디는 약간 공부할 때 꼭 도서관을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나요? 저는 무조건 도서관 가는 스타일이었고. 집에서는 잘 안 되고? 집에서 자꾸 누워가지고. 네. 저는 집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똑똑이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러다가 한번 생각이 들었는데 왜 누워서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들었어요. 네. 이틀 동안 잤어요. 누워서. 왜냐면 실험을 해봤네요. 몸이 편한 자세에서 하면은 왠지 거기에 오롯이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죠.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특히 자다 깨다 하면서 이틀 동안 잤던 기억이 있네요. 공부할 때 잠깐 자는 거 너무 위험하고 겨울에 맞아요. 이제 이부자리도 따뜻하니까 맞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잠이 잠을 부른다고 그리고 계속 자거든요. 또 도서관에 갔던 이유는 저는 항상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은 네.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앉는 자리들이 네. 무한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아. 그래서 비워져 있어요. 몇 시에 가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잘 된다는 징크스 같은 게 있었고 또 사람들이 바깥이 몇 시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열기가 가득하잖아요. 그 도서관 그쵸. 안은 사람들 분위기란 게 또 중요하죠.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또 저도 공부를 하게 되니까. 도서관에 그렇게 자리가 좀 정해져 있었으면은 그런 분들도 많았겠네요. 자리에 막 그 파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막 본인만의 요새를 칸막이? 만드시는 분들 있어요. 칸막이에 또 칸막이를 더해서 그런 게 금지였어요. 완전 동굴처럼. 네. 그런 분들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하. 저희 학교는 그래도 다 매너가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칸막이만 이용하고. 칸막이도 없었는데 심지어 6명 앉는 이렇게 네. 책상들이 쫙 이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옛날에 갑자기 생각난 기억인데 도서관에서 한번 이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친구들이랑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죠, 그것도 있죠. 근데 앞에 이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계속 발로 제 발가락을 간지럽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떨다가 툭툭 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간질 계속 이렇게 간지럽히는 거예요. 여자가요, 남자가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죠. 저도 이렇게 밑으로 보면서 발가락을 계속 간지럽히시는데 발이 큰 것 같진 않았어요. 되게 조그만 발이 막 간질간질 이렇게 간지럽혀서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반대편으로 돌아봤는데 어떤 초등학생 친구가 그냥 이제 막 다리를 떠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발 사이즈만 보고 너무 작고 귀여우신 분이 그렇게 저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시는 건 줄 알았는데 재밌네요. 어린 친구였던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나얼이 부릅니다 바람기억님의 사연 소개해 주세요. 양다리였던 남친. 24일에는 나를 만나고 25일에는 다른 여친 만나는 게 계획이었는데요. 25일에 만나려던 여친이 24일 저녁 때 남친 집에 서프라이즈로 등장하면서 와. 얼떨결에 삼자대면을 하게 됐죠. 2대1로 싸우다시피 우리의 남친을 혼내고 여자들끼리 술 한잔하고 25일 아침에 잘 들어가세요 하고 흩어졌던 기억이. 야, 이거는 정말 드라마로 만들어도 욕먹을 정도의 클리셰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와 근데 진짜 네. 참 뭐라 할까 옹졸하다. 야, 이 이틀을 분배해가지고 또 두 그러니까. 여자 다 만나려고. 24일에 만나고 25일에 또 만나고 이렇게. 야, 대단하네요. 양다리였던 남친. 절대 안 되는 행동이죠. 절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것 같습니다. 그 여자분이랑은 아직도 연락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전후회가 좀 쌓였을지.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네. 요런 경험이 있어요. 어쨌든 아, 정말요? 그 남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네. 이제 여친이 한 명 더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근데 그 여자가 제 친구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네. 서로 이제 대면을 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네. 둘이 이제 통하잖아요.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똑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이 친구도 오래 만났고 네. 걔도 한 1년 만난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래서 둘이 친해졌어요. 실제로. 아, 결국에는. 네. 근데 그 남자는 해외로 갔고 도피를 했네요. 뭐 일 때문에 갔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양다리는 아니었고 당연히 양썸을 한번 타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근데 본인이 이제 둘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한 명을 딱 사귀기 전에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날 뭐 하냐고 두 친구한테 동시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 깨톡 그런 네. 게 아니었으니까 네네네. 문자를 동시에 보냈는데 그 두 여성분이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똑같은 나 뭐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자를 답장을 하니까 어머나. 제 친구가 당황을 한 거죠. 이 두 분 같이 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부랴부랴 그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다 똑같은 문자를 단지 문자 뭐해 다 똑같이 문자 보낸 척. 진짜 정성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면 이거 주워 담는 게 보통 일이 그렇죠. 아니에요.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다 나가줄래? 혼자 있고 싶어 님께서 네. 자취하는 저를 챙겨주겠다며 크리스마스에 회사 선배가 저를 선배네 집에 데려갔어요. 네.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 하면서요. 근데 저를 데려다 놓고 선배는 놀러 나갔어요. 오? 선배네 가족이랑 크리스마스 케이크 잘랐어요. 저 극 내향인이라 진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야, 이건 선배님 정말 대단하신데 그 자리에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흔치 않은 일이네요. 집에 놔두고. 야, 이렇게 해서 진짜 이거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없네요. 너무 흔치 않은 일이어서. 이게 네.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혼자 두고 싶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쓰였던 거 아닐까. 네. 저는 사연을 보면서 회사 선배가 선배네 집에 데려갔다고 해서 그 선배가 어떤 마음이 있었다거나 그랬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이성일 경우에. 네, 이성일 경우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성이면은 또 무슨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나? 가족들이랑 친해지게 하고. 먼저 이걸 역으로 가네. 가족들이랑 먼저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친해지겠다. 네, 진짜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색다른 어떤. 근데 나갔으니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네. 너무 그냥 정말 그 외로워 보였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좋은 선배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켈리 클락슨의 Under This the Tree.
켈리 클락슨의 Under This Tree 듣고 왔고요. 주문할게요. 개그맨 이재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똥차게 보냈던 썰 푼다. 계속 소개해 볼게요. 바보님께서 네, 짝사랑 그녀가 크리스마스에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었어요. 그때가 20살이었죠. 근데 여자랑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저는 어버버버 하면서 엄마한테 허락 맡아야 돼. 이랬어요. 으유, 미련한 놈, 으유, 욕도 아깝다. 으유, 나란 놈. 굉장히 자책하시네요. 그리고 그녀와는 영원히 연락이 안 됐어요. 야, 짝사랑 그녀가 아니네 이 정도면. 그러게요. 그 그녀도 사랑한 거네. 짝사랑 그녀가 크리스마스에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다는 거는 야, 이건 정말 운명인데요, 사실. 진짜 네. 사귀자를 너무 멋있게 얘기한 느낌? 그쵸. 고백을 되게 다르게 한 느낌? 야, 근데 정말 바보인 게 크리스마스에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할 정도로 어떤 서로 간에 교감이 있었던 네. 그런 상태인데 짝사랑 그녀라 그랬어요, 지금. 근데 닉네임도 전혀 모르는 바보. 거죠. 닉네임도 지금. 전혀 그 어떤 연애관에 있어서 익숙치가 않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그런 20살이잖아요. 20살 그때가 20살이었으니까. 맞아요. 네, 하지만 이런 순수함이 굉장히 또 유니크하게 그럼요. 작용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에 또 짝사랑 그녀가 반했을 수도. 뭐 어쩌면 네. 또 상대에 따라 그랬을 수도 있죠. 너 그때 그랬을 때 너무 너가 발라 보이고 네. 진중해 보여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고 너무 귀여웠어. 맞아요. 근데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돼라고 했을 때 좀 정이 떨어졌어 라고 하셨을 수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너무나 바른 청년이시고 그렇죠. 네, 가족한테도 잘하고 그럼요. 부모님 말도 잘 듣고 맞습니다. 너무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라는 분께서 진짜 옛날인데요. 크리스마스에 친구들이랑 길에서 군고구마 팔았었어요. 야, 근데 우리가 뭘 알겠어요. 다 태워 먹고 난리였죠. 엄마야. 결국 몇 개 못 팔고 우리끼리 편의점 앞에서 소주 마시면서 탄내 나는 군고구마 까먹었어요. 그래도 재밌었는데 와, 크크. 진짜 군고구마 냄새 올해 아직도 못 맡았는데 맡으셨어요? 야, 저는 아직까지 맡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군고구마보다는 군밤? 군밤도 그렇고 약간 붕어빵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붕어빵이 올해 좀 많이 보여서 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종류가 많아지고 어떤 바리에이션이 많아지면서 붕어빵을 파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야, 크리스마스에 군고구마 파는 거. 진짜 네. 추억이다. 야, 진짜 그 어렸을 때 어떤 패기와 그걸로 그런- 가능한 거죠. 그쵸.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한번 그 해보자. 추운 못할 날. 거 뭐 있냐. 맞아요.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진짜 추운 날이었는데 네. 너무 저녁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강에서 추운 날이지만 개그 버스킹을 해보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저희가 그때 뭐 돈도 없고 하니까 뭐 마이크도 없고 뭐 스피커도 없는 상태에서 버스킹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뭐 무대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있는 데에 가서 웃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념으로 했던 그런 기억도 갑자기 나네요.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뺨 때리는 그런 장면도 막 있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게 쩍쩍 소리가 나면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또 떨리고 그러니까 아픈 그런 감각도 모르겠고 했던 우리 기억이 다 나네요. 젊었을 시절을 떠올렸을 때 이 정도 추억 하나는 있어야죠. 나중에 맞아요, 돌아봤을 맞아요. 때. 다음 네. 사연 소개해 주세요. 빙판의 여왕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친구들 만나러 가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김연아처럼 삥삥삥삥 돌다가 자빠졌어요. 결국 다리 부러져서 구급차 타고 병원에 실려갔죠. 크리스마스의 밤을 정형외과 병실에서 보냈는데요. 저 빼고 다 할머님들이었어요. 저녁 8시가 되니까 다들 소등하고 주무시더라고요. 밤새 천장만 바라보다 잠들었어요. 커터라고만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게 참 사실 뭐 네. 숨길 게 아니니까 저도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네네네. 지금 헤이디는 정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정말 눈치를 못 채셨을 것 같아요. 너무 프로답게 유려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정말 아픈 부위를 또 다치셔서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네. 이게 추운 날은 막 오들오들 떨면서 몸도 제가 아까 이렇게 너무 추워서 이렇게 좀 힘을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몸에는. 네.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좀 숙이고 있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왼쪽 다리가 갑자기 진짜 처음 느껴보는 느낌으로 네. 다 힘이 빠지면서 네. 이렇게 팍 꼬꾸라지면서 다리가 팍 밖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거의 다 내려와서 몇 개 네. 안 남겨두고 넘어져서 다행이지.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었기 아. 때문에 뭐 이렇게 얼어 있는 길 위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눈 오고 나서 길이 정리되어 있는 거는 항상 나와서 치워주시죠. 얼기 전에 다 쓸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분들 보이면 진짜 감사합니다 인사도 좀 하고 저도 요즘에 보이면 꼭 인사하거든요. 네, 저도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집이랑 회사랑 가까워서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가다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눈앞에 이제 보도블럭이 눈이 다 치워진 상태여서 거기를 딱 짚으면서 다행이다.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다행이다. 바로 또 앞에서 상가 앞에서 이렇게 눈을 쓸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생명의 은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네. 이재율 씨와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인데요. 벌써요?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어땠나요? 사실 오늘도 헤이디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자리였고요. 실제로 자리가 차 그게 있었으니까요. 많이 마음에 쓰였구나. 아니 이제 또 게스트분들이 또 헤이디를 생각해서 와주신 분들인데 그럼요. 야 헤이디의 빈자리가 너무 많이 느껴지네요 할 수가 또 없잖아요. 없죠. 아.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너무 다들 잘해주셨고 하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사실 명불허전이다. 헤이디가 와줘서 이 헤이디의 볼륨을 높여요는 말 그대로 헤이디의 볼륨을 높여요다. 헤이디가 있기에 볼륨을 높여요가 있고 볼륨을 높여요는 또 헤이디로 인해서 이제 돌아간다 이런 거를 또 마음속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루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도 너무 오늘 좋은 추억으로 생각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재율 씨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